공단 대표로 있는 서은지입니다. 큰 소리 막 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떨리네요. 이번 주 책은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의 표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분이 이제 쓰셨어요. 요 분이 이제 오바라 가즈히로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IT 쪽 비평도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이 책이 21년도 일본에서 출간이 됐을 때 아마존 재팬 종합 부분 벤셀러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봤는데 새로운 내용은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알고 있는 게 정확히 맞는지 확인 한번 하는 책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랑 같구나 확인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자는 머릿말에서 이미 이 책에 대해서 거의 아주 전체적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이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팔아야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웃풋 이코노미와 프로세스 이코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은 아웃풋 이코노미랑 굉장히 많이 친숙하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적당히 홍보와 마케팅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계속 익숙해졌던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어느 순간 금방 따라오고 가격에서도 우위를 점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이코노미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장점은 아웃풋처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렇게 수입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과정을 오픈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거기에 충성도가 높은 팬들이 확보가 되는 거죠. 목차는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왜 프로세스인지 시작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무기가 되었는지 1장부터 7장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 저는 여기에 끝에 공인중개사로서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여놨습니다. 1장부터 보실게요. 1장은 왜 프로세스인가? 여기의 키워드는 욕망하지 않는 세대의 등장입니다. 여기 5가지, 성취, 쾌락, 긍정적인 인간관계, 의미, 몰입, 요 5개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시는 분이 행복하려면 요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욕망하는 세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고 상류사회에 편입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욕망하지 않는 세대는 이미 태어났더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세탁기 있는 사람 손들어. 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이거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임마님 안 해보셨구나.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요. 이미 태어났더니 좋은 아파트에 다 있고, 차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취랑 쾌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요 후반기, 긍정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의미라든지, 몰입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기업이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산자가 이 물건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의미를 두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브랜드를 구입하게 됩니다. 2번째 장이에요. 우리는 언제 프로세스에 공감을 할까? 저자는 이 2장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썼던 셀프워스 나우라고 하는 공식을 대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주류이고 흑인이지만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거쳤던 어떤 역경이라든지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연대감을 이제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다음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물욕이나 성취욕이나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안정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타심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오바마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 더 좋은 미국을 건설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2009년도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3장, 단 하나의 정답을 버리면 보이는 것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것처럼 아웃풋 이코노미에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하나의 결과만 보고 가는 그런 시대에 좀 더 가깝죠. 마치 오케스트라는 오늘 내 기분이 조금 꿀꿀하다고 해서 막 뭐 음악을 다르게 연주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결과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재즈는 어떨까요? 어제 연주했던 게 틀리고 오늘 연주했던 게 틀리고 또 내일 연주했던 게 달라요. 그것처럼 재즈형의 정답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4장, 프로세서 이코노미를 어떻게 실천할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왜예요. Why.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왜 이 물건을 사는지, 왜 이거를 만드는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픈하면서 그 안에 이야기를 담아야 하고, 철학을 담아야 하고, 가치관을 담고, 그것을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앱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앱등이가 뭔지 아세요? 애플에 지나치게 애플만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요즘은 미팅에 나갈 때 상대편 남자가 갤럭시 폰을 들고 오면 택자를 받는대요.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브랜드가 곧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는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는 아이폰을 살 때 핸드폰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산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결과인 아웃풋 무엇에 돈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내가 왜 이 물건을 사야 하는지 그런 프로세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5장이에요. 커뮤니티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 장에서는 공감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저자는 5장에서 일본에 있는 무슨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좀 관련된 걸 찾아봤는데 BTS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능력도 좋아요. 근데 그런 가수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가수들은 크게 뻗어나가지 못했을까요? BTS는 신인 때서부터 계속 팬들이랑 소통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노래를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왜 부르는지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하나의 단단한 팬덤을 만든 거죠. 그리고 곰표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아웃풋 이코노미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곰표 밀가루는 소비재 기업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팝콘도 만들고 패딩도 만들고 그리고 쿠션, 치약 이런 걸 막 만들면서 자기들의 그 브랜드 가치를 막 높여요. 그리고 2021년에 소래산 플로깅이라는 걸 해요. 플로깅은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팬덤을 구성해서 얼마 전에 곰표 맥주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2023년 삼성의 비전 발표를 이분이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의 철학 임원이래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삼성이 비전 발표를 하는데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에 더군다나 철학 임원이래요. 그런 임원들도 있나 봐요. 1년도 11월 달에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큰 마켓 세일 기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하는 세일. 그때 모든 기업들은 자기네 물건들을 굉장히 팔려 광고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회사는 Don't buy this jacket. 우리 자켓을 사지 말라고 광고를 뉴욕 타임즈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자켓을 만드는 데는 135리터의 물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물은 성인 45명이 하루에 3컵을 마실 수 있는 양이고 20톤의 탄소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 그만큼 들어가고 그 물의 양은 성인 45명이 하루에 3컵을 마실 수 있는 양이고 탄소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가급적 물건을 살 때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꼭 필요하면 사라. 그 대신 우리는 이 자켓을 평생 AS를 해주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이런 기업으로 나아가요. 이런 긍정적인 기업과 삼성이 합친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탁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기후 변화에 우리 삼성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팬덤과 팬덤을 넘어서 커뮤니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6장이에요. 프로세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근데 너무 프로세스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까먹어요. 중간에 프로세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인기를 얻고 돈을 얻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점점 뭐랄까 그 사람들에게 호응하는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롭고 이런 것만 나아가다 보면 알맹이가 없는 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정하는 대로 우리의 팬들이 조정하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인생을 조정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과정에 나의 가치관이 표현이 되고 나의 철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이 팬덤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닮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의 세컨드 크리에이터가 돼서 협력을 하는 건데 너무 상황이 지나치면 알맹이가 없는 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프로세서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무기가 되는가. 이 장에서는 개미와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미는 시력도 굉장히 안 좋대요. 능력도 많이 떨어진대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부엌에 설탕 같은 거 조금만 흘리면 순식간에 개미들이 줄을 쫙 쓰잖아요. 개미들은 그냥 무작정 떠돌아다닌대요. 먹이를 찾아서. 그러다가 설탕이나 사탕을 발견하면 페로몬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한다고 해요. 그 물질 분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계속 다른 동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설탕이나 그 사탕이 있는 곳에서 개미집까지 줄이 쭉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넷플릭스가 이러한 방법을 시도를 한 거예요. 넷플릭스의 CEO는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분인데 책을 하나 출간을 해요. 규칙 없음. 책 제목이 규칙 없음이에요. 네,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대여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객들과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 배달을 시작을 했고 또 어느 날은 월정액을 또 해서 또 시작을 했고 고객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뭔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 계속 연구를 했고 그 시기에 맞닥뜨려서 소고속 인터넷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제 스트리밍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모든 관련 업계들은 스트리밍이 너무 시기상조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넷플릭스는 2017년에 1억 명의 가입자가 됐고 2020년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는 2억 명의 가입자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멋진 건 이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슨트는 발음이 안 되고 23년 1월 19일 날 창업자도 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넷플릭스 CEO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것처럼 요즘의 세대는 하나의 이렇게 퍼즐이 맞추어지는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이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 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제일 큰 확신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퍼즐형이 아니라 이제 블록형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이야기를 담고 공감을 담고 그리고 팬덤을 쌓고 커뮤니티를 쌓아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고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모든 욕구들이 사람들이 다 충족이 되면 이타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행복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의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저거예요. 이야기, 가치관을 주고 공감을 주고 그래서 팬덤을 형성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1월 달에 정기수 대표님이 하신 그 부동산 트렌드에서도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 등등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번 네오비 신년회에 가서도 그 김미경 대표님이 하신 저 강의 내용이거든요. 커뮤니티 이코노미. 커뮤니티 이코노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에 나만의 빌딩을 짓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그 빌딩을 키우고 조금 더 넓히고 그리고 빌딩이 없으신 분들은 올 한 해는 빌딩을 좀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